안녕하세요.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2024학년도 고3 학생들을 위한 처음 치루어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물리학 1 해설 강좌의 먼저 총평 시간입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수능을 기준으로 본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눈에 띄는 참신한 문항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문항들이 참신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익숙하지 않은 문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간 당황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설 강의 시간에 선생님과 구체적인 문항에 따른 문제풀이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선생님은 어렵지 않다라고 했는데 저는 어려웠어요 하는 느낌을 받은 친구들은 우리 아직 수능 문항 유형의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계 교재 그리고 평가원 기출 문항들을 다루게 되고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그때 되돌아가서 3월 문제를 여러분들이 학력평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정말 크게 어렵지는 않았었구나. 그래서 이 3월 학력평가에 관련된 총평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 이 3월 학력평가를 너무 잘 보지 못했어요. 너무 속상해요 하는 친구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남들보다 먼저 저지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표는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빨리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3월 학평에 대한 의의는 여러분들이 완성된 실력을 지금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 나의 출발선의 위치를 한번 확인하는 거다 정도로 의미를 두면 좋겠습니다. 자, 물리학 1은 대단원 3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중에서 대단원 1, 2, 3, 대단원 1단원이 20문항 중에서 9문항 거의 반을 차지해요. 이 대단원 1단원 역학과 에너지가 수치를 대입해서 정말 계산을 해야 되는 정량적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단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싫어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가 없지. 문항수가 너무 많습니다. 절대로 피해갈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직 3월이고 우리에게는 충분한 연습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대단원 2단원, 대단원 3단원인데요. 2, 3단원이 이제 대략 비슷한 문항수로 출제가 되었고, 선생님 저는 대단원 2단원 3단원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사실 2단원과 3단원은 개념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 대단원 1단원의 계산 문제에 비해서 난이도가 크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선생님 저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지 말고 그런 학생들은 개념을 조금 더 충실히 먼저 기초를 다지고 나서 문제풀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흰색 글씨는 기본적인 문항들, 그러니까 쉬운 문항들이고요. 그리고 노랗게 표시된 문항들은 난이도 한 중상 정도, 약간 어려운 문항. 그리고 파랗게 표시된 문항들은 선생님 생각에 학생들에게 어려웠겠다 생각하는 문항들이고, 그래서 보면 우리 쉬운 문항도 있지만 난이도가 중상이거나 상인 문항들이 제법 많습니다. 수능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문항만 풀면 안 된다. 어려운 문항도 피해갈 수 없다. 충분히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항 유형별로 출제 비율을 선생님 따져봤는데 단순 지식형, 그러니까 외워서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외워서 하기보다는 약간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 20문항 중에서 5문항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15문제는 개념을 이용하는 거지. 개념을 적용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문제, 바로 계산형 문항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물리학 1의 문항의 구성을 보면 이제 어떠한 이론적인 것들을 묻는 문항들이 있고, 그리고 탐구활동 문항이 있죠. 실험 과정이 있고, 그리고 또 결과가 주어져서 우리가 과정과 결과를 보고 내용들을 추론할 수 있는 문항들. 자, 자성체의 특성과 함께
힘에 관련된 문항이 탐구 활동으로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굴절과 전반사 현상에 관련된 문항이 탐구 활동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 내용보다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평가원이 수능 앞서서 6월과 9월에 출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평가원의 6월 모의평가까지의 학습 계획인데, 이제 여러분들의 출발선을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채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상, 중, 하로 좀 나누기가 좀 뭐랄까, 좀 마음이 그렇게 썩 개운하진 않지만, 편의상 상중하로 나눠볼 때 내가 하위권에 속한다 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먼저 개념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근데 물리학에서 개념을 확실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속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1초 동안 물체의 이동거리, 이것만 외우는 것이 개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계교재, 수특교재 같은 경우 2점, 배점의 문제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의 답을 찾는 것까지가 개념 학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의 강좌를 참고한다면 선생님의 EBS 수능 개념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 학습을 하고 그 개념에 따른 기본 예제와 그리고 기출문제까지 진검승부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수능 개념을 완강을 하면 여러분들이 3등급은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3등급에 진입한 친구들, 혹은 또 지금 3월 학평에서 중위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3, 4등급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실수하지 않는, 또 비과학적인 개념을 갖지 않는 확실한 개념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연습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물리라고 하는 것은 개념과 공식을 문제 상황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만 좋은 성적을 받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문제풀이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EBS에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바로 연계교재잖아. 그리고 진짜 이 연계율이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라고 되어 있지만 50% 이상의 연계율을 선생님은 느끼고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출판되어 있는 수능 특강을 통해서 개념과 문제풀이, 일거양득이죠. 자, 한꺼번에 잡으시고, 그리고 수능 특강 개념 학습 같은 경우 선생님 강좌는 문제풀이 팁도 개념 학습 중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곧 이어서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문제풀이 위주의 교재가 출판이 되고 문제풀이 위주의 강좌가 오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일단 이 연계 교재가 중요해요. 자, 이렇게 수특, 수완이 다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평가원의 기출 문제를 다뤄야겠죠. EBS 교재의 기출 문제를 다룬 기출의 미래라고 하는 교재가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또 선생님은 아니지만 또 다른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모든 기출 문항을 다 녹화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같은 친구들 경우 연계교재, 수특, 수완 정말 확실하게 해 놓으시고요. 거기에 평가원 기출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다고 하면 진짜 물리의 내공이 더 깊어지는 그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상위권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지나친 자신감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 보면 정말 물리 시험을 잘 봐요. 또 물리를 잘 하는 친구들이고.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치기도 하지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물리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손을 놓아요.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자신감은 금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2024 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전체적인 그 내용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6월 모평까지 학습 계획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그러면 이제 정말 어떠한 문항이 20문항 출제되어 있는지 바로 해설 강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